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론은요, 조나센의 구성주의적 관점이고요. 제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조나센의 연구물입니다. 이 조나센의 세 개의 연구물 중에서 오늘은 다 자세하게는 연구물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중심축은 이 프로블럼 솔빙의 그 설계 이론에 대해서 well structure와 ill structured problem의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멘탈 모델에 있는 이제 지식을 다루는 이제 몇 가지의 방법들, 수업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성주의자 관점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이 액티비티 티어리 관점을 간단하게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조나센의 세 개의 연구물을 좀 공유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조나센의 프로블럼 솔빙의 측면인데요. 이 교수 설계 측면에서 문제 유형에 따른 교수 설계 접근으로 이제 조나센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well structured problem이고 두 번째가 ill structured problem입니다. 이 well structured problem은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 뼈대를 두고 있고, ill structured problem은 구성주의와 상황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 처리 이론은 학습의 결과를 그 콘텐츠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한 기술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구성주의와 상황 인지 관점의 structured problem은 모든 성능의 영역의 특이성을 주장하므로 일부 실제적 맥락의 교육을 대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센에 의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조건이나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프로블럼 솔빙에서 프로블럼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은 목표 지향적인 인지적 작업의 순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문제 방식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어야 되고,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 well structured problem은 영역 내 개념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더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well structured problem은 예측 가능한 변수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well structured problem이 이런 예측 가능한 변수 집합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가제적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지 조작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ll structured problem 경우에는 이제 여러 도메인과의 통합과 다양한 해결 방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과제적 복잡성을 지닌 도메인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와 환경 간의 재현 방식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ructured problem은 개방형이므로 문제를 다루는 접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고, 이 교수 설계자 역할에서 이제 문제의 리소스를 학습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재현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련한 필요한 정보의 수준의 결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맥락을 파악하고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하는 목적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겨 1에서 이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하려는 학습자에게 표현되는 방식, 그리고 프로세스를 중재하는 방법으로서의 활용이 필요한데요. 이 스트럭처드 날리지는 이 구조화된 스트럭처 날리지는 영역 내 개념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Well structured problem은 교과서나 수학 및 과학 문제와 같은 대부분의 잘 구성된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제한된 변수의 집합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 장의 끝과 시험에서 발견되는 웹 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수의 개념, 규칙 및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현대 연구와 이론은 문제 해결 기능이 영역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well structured problem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할 수 있고 ill structured problem 상당히 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생각해 보면 매우 복잡하고 well structured problem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옷장에서 다양한 경우에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는 것은 ill structured problem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복잡성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혹은 맥락적으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문제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복잡성은 무엇을 검색하는가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인지 작업의 어느 목표 지향적인 순서라는 점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 과정과 연관지어서 사고 과정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ll structured problem이 그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스키마 이론이 문제 해결 기술이 특정 유형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스키마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는 스키마의 특정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의 결과이고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구현 단계로 직접 실행하고 활성화된 솔루션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성주의적 관점은 문제 해결이나 학습 전이와 같은 복잡한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고차적 그 지식 학습자 구성에 대한 요구인데요. 이러한 환경들이 실제 세계에서 요구되고 보상받는 과제들의 본질적인 상하화된 문제 해결 과제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고차적 지식 구성을 위한 복잡한 수행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고 그 핵심에는 situated problem solving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세계에서 보상이라고 불리는 과제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well structured problem과 ill structured problem이 교수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멘탈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멘탈 모델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구현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활동의 구조라든지 학습자의 정체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반영한 것을 말을 하는데 이 멘탈 모델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분야에서 나온 개념으로 그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속성들을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탈 모델에 따르면 유추나 은유적 표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멘탈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ructural knowledge인데요. 이것은 지식 영역 내에 그 도메인 영역 내의 개념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이 구조적인 지식을 이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랑 프로시듀얼 knowledge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멘탈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정과 결과 예측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된 문제 해결이나 수행 테스트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과제를 주는 건데요.
모델은 실행하는 것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질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시주얼 그 난리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소리내어 생각하기, think aloud,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계획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불일치한 데이터와 이벤트를 다루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해결책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Reflective Procedural Knowledge인데요. 이 세 번째는 Reflective에서 알 수 있다시피 teach 그리고 back 절차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나 사용자들에게 이제 다른 학습자, 그러니까 초보자에게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요청해 봄으로써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오브 시스템은 이 정신적인 그 멘탈 이미지를 말하는데, 그 돌이 가파른 경사를 따라 굴러가면 속도를 증가했다라는 문장은 산비탄 내려간 돌의 이미지가 생성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 자체를 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포함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은 학습 내용으로 이 인비저닝 머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성화 도구가 학습자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들의 실행 가능한 물리적인 모델이나 장치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각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포인데요. 이 메타포는 심상적인 표현 외에도 인간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스템을 기존 지식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대상과 연관을 지을 때 사용을 하고, 이 은유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그제큐티브 난리지인데요. 이 이그제큐티브는 난리지는 그 어떤 교수자의 관점에서의 어떤 실행적인 측면이라고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실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멘탈 모델을 언제 활성화할지 아는 것은 학습자의 다양한 응용이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교수자는 설계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시하여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브라는 상황인지 학습 이론을 설명한 이 학자는 사고와 인지는 활동에 의해서만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 안에서 협업을 하고 협상을 하고 몰입하는 것들 사이에 사고와 인지가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액티비티 베이스드 날리지, 그리고 소셜 릴레이셔널 날리지,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디스커시브 날리지, 그리고 아티팩처럴 날리지 같은 것들이 이런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존나슨의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설계에서 액티비티 티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조나센은 핵심 구설을 서브젝트와 툴스 그리고 어브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자가 이제 어느 계층인지, 그리고 물리적 도구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념적 그리고 인지적 도구 이런 것들이 잘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 그리고 룰, 그리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 이 세 개의 삼각형 안에 서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커뮤니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서브젝트, 오브젝트, 툴 사이를 통해서 프로덕션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목표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 액티비티 시스템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으로서의 어떤 상호작용, 설계자, 주제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체, 기관의 설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티어리는 교수 설계를 단순한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으로 재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